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우리 야간 선물은 0.3% 상승해서 384.3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비교적 변동성이 뭐 없지는 않았지만 장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흔들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을 추종하는 범위 안에서 정직하게 움직인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타점 잡고 트레이딩하기가 편했던 그런 날이었고요. 장 오후장 막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관련 찌라시가 좀 돌면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으나 큰 폭의 움직임을 주지 않아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한 가지씩 오늘 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사항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 소식에 나스닥은 강반등 마감을 했었고요. 야간 선물 우리는 0.72% 상승한 채 화요일장이 시작됐었고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장, 아침장에 유지 못하고 음봉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현선물 수급 및 회복 여부 체크를 해야 했죠. 오늘 삼성전자는 1%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선물에 들어왔던 대량으로 들어왔던 슈퍼개미 물량은 오늘 500억 정도 개인 축소가 나오면서 약간 축소했다, 리스크를 조금 줄였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미결도 10만 계약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10만 계약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축소된 거긴 하지만 기존에 쌓인 미결 377만 계약까지 올라왔던 게 366만 선으로 준 거라서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대폭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환매수 여부를 체크하자 했는데 아침에 한 3,800억 선인가요? 거기까지 환매수를 좀 하다가 그걸 다 뱉어내고 오히려 매도 2,600억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체크해보자. 약간 하락했고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3,884억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1,386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죠. 대선 구도가 리셋되면서 당선 확률이 5대5급으로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지금 47대 45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입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쪽이 조금 우세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해리스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상당한 결집이 또 이루어지면서 거의 박빙이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얘기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결집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내 영향력이 큰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함에 따라 후원금도 더 모이면서 결집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뭐 정책을 예상해 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기후, 환경과 관련하여 재정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첨단 산업,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법인세 증가 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와 조금 상반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증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급락했던 증시가 어느 정도 되돌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한 2, 3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대출 우대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1년 및 5년 LPR을 0.1%포인트 낮춰서 경기 부양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지난번에 3중 전회에서 지도층이 성장률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을 인정하고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였죠. 장중 찌라시가 돌았던 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장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위독설이 급속으로 유포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유포된 찌라시 내용을 보고 이제 언론이 작성된 거죠. 근데 어쨌든 SNS 상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뭐 찌라시가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유포가 돼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동반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죠. 이때 2시 49분 정도부터 한 5분 정도 동안 전 세계 증시가 같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특히
특히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좀 많이 영향을 받고 떨어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는 그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눈치 보는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 증시는 이제 마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증시 끝나고 이제 장후 언론 발표, 유럽 증시가 시작되면서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 CNN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격리를 마치고 곧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2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이렇게 올라왔고요. 자가격리 해제하고 24일부터 업무 복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 전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커너 박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고요. 오커너 박사는 코로나에서 거의 완쾌했다며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등 바이탈 사인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찌라시가 또 결국에는 찌라시로 남겨지는 확인이 이렇게 됐네요. 결국 찌라시는 장중에 흔드는 재료로 쓰여졌다. 장후 언론 발표, CNN에서 발표를 한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독설을 부인했고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시장은 다시 나스닥은 원래대로 원위치 돌아오면서 보합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장중에 또 0.5% 이상까지 떨어졌었죠. 이 발표가 있기 전에요.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현물입니다. 전장복구, 즉 트럼프 트레이드 섹터를 제외한 대부분 강세 출발을 보였고요. 그러나 전강 후약으로 그 강세를 지켜내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피부 미용 쪽이 좀 강세였고요. 메디톡스, 실리콘토, 한국화장품 등이 있었고요. 전력 인프라주가 강세였죠.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가온전선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비만 치료가 강했고요. 대봉 LS, 인벤티지랩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 막판에 뭐 현대약품이 상한가까지 닫았는데 이거는 이제 해리스 정책 관련해 가지고 낙태 약을 이제 판매하는 현대약품이 급상한가에 갔습니다. 차트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은 정말 좀 정직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전에 늘 제시해드리는 이제 파생반의 이제 포인트들 오늘은 거의 뭐 퍼펙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침에는 1차 저항이 386.5에서 두 번이나 걸려들어서 여기서 수익을 내신 분 계시죠? 여기서 저항권이네. 그러면 저항권까지 여기를 이제 커트라인 잡고 저항권이 여기니까 저항대가 여기니까 여기 시가 지지 받네.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 시가 지지를 받네. 자, 여기 시가 지지 받네. 그러면 저항이 여기면 저항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 언제 커트를 해야 된다. 언제 커트를 해요? 시가를 이탈하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뭐 4틱이든 5틱이든 8틱이든 10틱이든 각자 설정을 해가지고 시가 이탈 범위의 일부를 커트라인 잡고 들어가면 386.5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겠네. 분할 청산하면 되겠죠. 아니면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숏 포지션 분할을 해서 또 먹을 수 있겠네. 수급이 크게 안 따라오면 짧게, 수급이 따라가면 조금 더 길게 보는 연습, 그리고 중간에 걸치는 자리에서 분할 청산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습니다. 여기도 386.5였죠. 제시해드린 386.5에서 제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매도 저항대가 이기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거를 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단은 장 초반이 아니라 장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라인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9시 23분에 다시 적어드린 거죠. 1차 저항 라인 부근에서 일단은 막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옵션 시장에서는 반등 힘이 외국인 단독이고 이 외국인이 힘을 빼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전강 후약으로 힘을 빼버렸죠. 선물에서 여기 갈색 선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힘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 있다. 약해지고 있죠. 그 약해지는 틈에 1차 저항에서 매도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내용 중간에 1차 저항 이후에 저항을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없나 봤더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가 384.5와 384.35 그 사이에 이제 시가 부분을 깨면, 즉 여기 첫 분봉에서 요 자리를 깨면 어떻게 된다고요? 383으로 가는 그림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 그림이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면 갭을 메우는 거고, 383이면은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제가 오늘 382.1
382.6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점은 382.4였어요. 여기서 0.2포인트, 여기서 0.2포인트 조금 더 갔죠. 그래서 1차 저항 싸움 치열한 거 말씀드리고 진폭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 포인트에서 커트 잡고 시도하신 경우 오늘은 1차 저항 라인에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수급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짧은 매매, 그 다음에 수급 변화가 동반된다면 조금 더 볼 수 있겠죠를 적어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잡아드렸던 게 이렇게 됐었죠. 386.7과 386.5, 그리고 시가 이탈이 나왔으니까 시가 이탈 나오면서 따라 들어갈 때 숏 잡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볼 수 있다. 그게 어디예요? 382.6에서 383 부근, 그 사이. 자, 어디까지 찍었습니까? 결국에는 거기보다 살짝 이탈한 382.4까지 찍었죠. 여기서 382.40 거기까지 먹고 이제는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그때를 이용해서 또 한 방향 또 지지 라인이니까 또 커트라인 잡고 들어가서 롱 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두 번만 하면은 사실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챙길 거 챙기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위아래로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날이었고, 평소에도 요 정도 느낌으로 많이 하셨다면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포인트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해보자, 80% 확률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려왔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트레이딩 하신 분들, 파생반 분들께서 이제 올려주신, 업로드해주신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15만원도 있고요, 128만원 수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요즘 잘하시는 분이죠. 크게 잘하시는 분 1864만원 오늘 하루 일당으로 큰 수익 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66만원 수익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200만원 수익 올려주신 분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271만원 수익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저도 계속 파생반 여러분들의 좋은 트레이딩을 위해서 더 좋은 관점을,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오늘 잘 활용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비록 오늘 음봉 마감했지만 어제와 오늘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일 개파락이 크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점 높이고 고점 높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그냥 타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보합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갭을 조금 띄우거나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일 종가인 382.2 언더, 즉 여기를 이탈해서 출발하거나 오늘 저가인 382.40을 이탈해서 출발한다면, 이 40이죠. 거기서 출발한다면 내일 시장은 썩 좋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어쨌든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깨서 출발한다라는 거는 위에 저항대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 내일 이제 장 마치고 발표하는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따라 나스닥 선물이 막 요동을 치겠죠. 이제 그 결과에 우리 증시 자체가 이제 갭 상승 출발하면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밤사이 상황이 그래서 중요하고, 특히 나스닥 장후의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단에 한 칸인 383을 꼭 결국 지켜냈죠. 오늘 종가가 383.20이었으니까 지키면서 마감했고, 매물 공백에 의한 계단식 이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 거래를 통해서 379자리를 380까지 연장해서 거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만 좀 묶어서 볼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즉 다시 말해 완전히 외우시겠죠. 이제는 하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 400에서 한 방에 396 내려왔고요. 396을 이탈하니까 388까지 한 방에 내려왔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은 선이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그어둔 라인들입니다. 내려오기 전에 388에서 한 단계 내려오니까 383이 되었고요. 379가 있는데 379에서 380으로 이제 거래가 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봐야겠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74가 있고 369가 있고 36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매물 공백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도 계단식으로 한 칸씩 뛸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부근에서 머무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근에
통해서 거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움직인다면 한 칸씩 움직일 가능성을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참고만 하시면 돼요. 거기가 매물 공백이라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딱딱 자석처럼 이동하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이 중요한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거의 자석처럼 움직이긴 했죠. 자, 장중수급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오늘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으로 환매수 우위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신규 매도 우위로 바뀌면서 끝났죠. 로 바뀌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11시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슈퍼개미 삼성전자 주식 선물 물량은 미결이 7만 계약 정도 줄면서 약간 축소되었지만 대체적으로 매수 물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13시 53분에 체크한 내용, 슈퍼개미 삼성전자 주식 선물 물량은 미결이 10만 계약 정도 줄면서 약간 축소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유지 중이다.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선물 일부 청산 물량은 금융투자가 매수로 받아줬고요. 장 종료 시에 미결이 오늘 최고 377만 계약에서 366만 계약으로 10만 계약 이상 축소가 됐습니다. 10만 계약은 굉장히 큰 거지만 지금 미결량이 360만 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10만 계약은 소폭이라고 느껴지네요. 거의 전례가 없었던 수준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빅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8번째 종가입니다. 투신이 종가에 선물 신규 매수 3천억 이상을 추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감했고, 반대로 금융투자가 종가에 3천억 이상 환매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환매도, 즉 매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매도하면서 청산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환매도를 밑으로 밀면서 마감을 했네요. 선물 종가 하락 0.1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급한 방식의 매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외국인은 막판에 선물 매도를 소폭 늘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폭 늘리는 과정이 바이든 위독설 찌라시가 있었던 시기부터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더 늘리면서 마감을 했던 거.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장후에 CNN 보도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분위기가 야간에 형성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콜옵션 매수로 외국인이 좀 방어를 해줬는데 한 53억 정도 콜옵션 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콜옵션 그 자체가 상방 배팅을 한 것이 아니라 콜 매도를 축소했던 거예요. 기존에 콜 매도가 꽤 많았는데 그걸 이제 수익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일부 잘라내거나 하는 식으로 상방 리스크를 축소를 한 거죠. 콜 매도를 그냥 두면 시장이 크게 급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포지션에서는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벌었던 것을 한 방에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한 거지, 공격적으로 콜옵션 상방 배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는 오늘 2,600억 매도를 반영해서 누적으로 롤오버 포함 3조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일정을 끝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늘 장후에 테슬라, 알파벳, 비자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장 종료시니까 선물 움직임, 나스닥 선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내일 우리 장 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면서 내일 장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면서 LG그룹의 실적 발표, 그리고 밤에는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요일 미국 6월 PCE 발표가 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PCE는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만 나온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석되며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96%에서 다시 100%로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수료, 그 파생 상품 선물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높은 수수료를 쓰시고 계신 분들은 어서 하루빨리 수수료를 싼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 파생반 회원님 중에서 지금 큰 수익을 내시는 분인데요. 수수료를 신청하셔서 절감하는 효과가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만 1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수료를 비싸게 거래해서 플러스 그 1억 이상의
금액을 세이브 할 수 있던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규모를 작게 하시는, 이 경우보다 규모를 작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작겠지만요, 대체적으로 5배에서 13배 정도의 수수료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선물 0.00075% 수수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코스피 옵션은 0.03%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배에서 5배, 많게는 13배까지 축소시킬 수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고 수수료 절감 효과로 돈을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